자, 정리해 봅시다. 함수, 우리 함수 얘기했죠? 펑션 fx는 3x 플러스 2, 얘는 y 변수라고 그랬죠? 이게 함수, 복잡한 수식을 기호로 표시한 게 함수고요. 상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가 상수고요. 변하는 수가 변수고요. 상수는 메모리에 올라가서 아무렇게나 쓰면 에러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수 짓는 상수 명명법에 따라서 기술하셔야 되고요. 불리한 상수는 true, fals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상수는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하면 되고요. 유니코드 쓰고 싶으면 사선 U 하고 유니코드 번호 쓰시면 돼요. 문자열 상수는 쌍따옴표로 묶는다 그랬고요. 인트형 상수는 그냥 일반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쓰시면, 인트 범위에 맞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쓰시면 인트 상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 0x가 붙으면 16진수, 0b가 붙으면 2진수, 0, 5, 8 붙으면 에러라 그랬죠. 0이 8진수인데 8이 들어가 있어서 에러라 그랬어요. 0부터 7만 사용하죠. 2진수인데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된 상수 표기법이죠. 거의 쓸 일 없고, 소수점이 없는 정수는 인트형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롱형 상수, 맨 뒤에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 붙이면 롱형 상수가 된다 그랬어요. 인트보다 큰 정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더블보다 작은 실수인데 플롯이 뭐 되도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소수점 끝에 F나 소문자 F나 대문자 F를 사용하면 플롯 상수라 그랬고요. 이거 쳐가지고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넣으면 얘가 더블형 상수고요. D, 대문자 D나 소문자 D 더블형 상수고요. 이 표기법, 얘는 뭐라 그랬죠? 3.14 곱하기 2 짝대기 4 10의 마이너스 4승 2 플러스 4, 걔는 10의 4승이라 그랬어요. 이게 0.0001이죠. 곱하면 소수점이 이렇게 돼요. 0.00314. 이렇게 쓰면 여기 0이 한 40개 되면은 쓰기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표기법으로 쓴다 그랬어요. 3.14 2 마이너스 40, 이 경우죠. 양수면 플러스 40, 그럼 10의 40승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바이트, 쇼트, 인트, 범위에 맞는 상수를 기술하시면, 범위에 맞는 숫자를, 정수를 기술하시면, 범위에 맞는 정수를 기술하시면 해당 자료형 상수가 된다 그랬죠.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볼릭 상수, 얘는 문자열, 복잡한 긴 데이터를 간단한 문자로 표시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수학교 파이 얘기했죠. 얘도 문자 상수죠. 3.14159이 프로그램에서도 파이 대처하는 상수가 있어요. 심볼릭 상수, 매스점 파이 하면은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이거 하나를 약속된 문자열로 바꿔가지고 쓰는 거예요. 얘는 간단하니까 파이로 썼는데, 심볼릭 상수 이름이 복잡하면 단어를 밑줄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만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더하면
더한 계산 결과가 나와요. 연산적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하기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문자열 더하기 모든 자료형은 문자열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는 앞에서부터, 플러스 여러 개 쓰이면 앞에서부터 2개씩 연산이 되죠. 그래서 50 더하기 문자열 10 하면 문자열이 돼요. 그래서 5010이란 문자열이 돼요. 이 연산 결과가 이렇게 쓰면 앞에서부터 2개씩 연산되니까 10 더하기 10 해서 20이 되고 20 더하기 10 해서 문자열 연산이 되죠. 2010이 된다 그랬어요. 얘는 문자열 더하기 숫자니까 1010 문자열이죠. 더하기 또 10이니까 1010 10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 풀어보시라 그랬고요. 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생각한 거와 다르게 나오면 꼭 질문하시고요. 변수는 어때요? 상수랑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데 저장된 값이 변경되면 식별해야 되겠죠. 변하는 수를 저장할 때 쓰고요.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식별할 때 사용해요. 여러 개를 저장했어요.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변수를 선언해서 구분해요. 6 하여간 설명하기 복잡하네. 기초는, 정말 기초들은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잘 안되고 외워야지 답이 없어요. 변수는 변하는 수이고요. 프로그램에서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한번 정한 값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변수를 통해서 자료형을 선택해 가지고 저장 공간 확보하고, 또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저장 위치 확인하고, 저장 공간 자료형을 이용해서 자료 공간 결정하고, 변수명을 통해서 자료가 저장된 위치 확인하고, 그런 용도로 변수를 선언해서 써요. 최종적으로 어차피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저장 위치와 저장 공간을 위해서 변수를 선언해요. 자, 변수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려면 자료형과 식별 가능한 변수명을 선언해서 사용해요. 저장 공간 결정되고요. 변수명은 저장 위치,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CPU가 찾아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해요. 자료형 int, 더블, 플롯, 변수명 abc는 할당 연산자, 뒤에 있는 값을 앞에 넣는 거예요. 변수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고요. 뒤에 있는 값을 앞에 넣는 거예요. 요 변수명에 저장할 상수 데이터를 기술해요. 10, 그럼 a는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a 들어가서 선언한 다음에 이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선언하고 다음에 변경하죠. 변수명을 통해서 이제 값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료형들 써보라 그랬어요. 이거 다 익숙해져야지 답이 없어요. 안 쳐보면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 상수도 변수도 상수처럼 쓰면 돼요. 이렇게 변수를 쓰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이 A1의 대표값이 돼요. 그래서 들어있는 A1이 가지고 있는 값으로 연산이 되죠. 스트링 클래스인데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이에요. 기본 위에 있는 것들은 기본 자료형이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쓰라 그랬어요. 스트링 str1은 hello, 일반 변수 사용이랑 똑같죠. 그냥 쓰라 그랬어요. 스트링 str2는 world,
그냥 쓰라 그랬어요. 일반 자료형처럼 쓰시면 돼요. 자세한 건 뭐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쓸 땐, 저장할 땐 이렇게 중간에 값을 바꾸고 싶으면 st1은 new word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값을 바꿀 수 있고요. 뭐 나머지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기존 애를 저장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해볼까? 이게 없네. st1은 new word.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새로운 문자열로 바뀌어요. 변경하는 부분이 없어서 한번 변경해 봤어요. 됐죠?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플롯형, 더블형, 플롯형, 자료형이 다르면 자동 현변환돼서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얘는 문제가 생겨요. 큰 값을 작은 곳에 넣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자료형을 맞춰서 선언해야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형이 달라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한 값을 찍으면 11이 나오고 더해서 변환한 값을 넣으면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할당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면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없이 동작할 때도 있어요. 이게 A가 0으로 기본 디폴트 값으로 처리돼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할당된 변수를 쓰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안 해도 동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반드시 관용적으로 지켜야 될 거. 문법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잘못 얘기하면 아예 동작이 안 돼요. 그냥 관용적인 거는 다르게 해도 동작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관용적인 거예요. 돌아가지만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시는 게 정답이에요. 관용적으로 거의 반드시 대부분 지키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여러분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해보라 그랬어요. 너는 할당 연산자예요. 종종 이게 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라클에서는 는 하나 쓰는데 비교 연산자예요. 자바에서는 오라클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는 두 개로 표시해요. 달라요. 이건 비교 연산자. 는 하나는 할당 연산자. 다른 연산자예요. 오라클에서 는이랑 자바에서 는은 달라요. 오라클에서 는은 자바에서 는 두 개예요. 자, 기본 문법 확인해 보시라 그랬고요. 자, 변수 이름 짓기네요.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A, 소문자 A, 대문자 A 달라요. 변수 두 개를 선언한 거예요. A하고 다르게 취급해요. SQL, HTML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죠. 자바는 대소문자 구분을 해요. 두 개 다른 걸로 취급해요. 조심하시고요. 인트, 더블, 이게 키워드예요.
얘하고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얘하고나 키워드나 같은 거예요. 키워드는 이거 int 더블 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애고요. 얘하고는 앞으로 문법적으로 쓸 애예요. 같은 거예요. int는 변수명을 int로 지면 안 된다고요. 키워드를 사용했죠. 이미 쓰고 있잖아요. int 자료형을 표현하는 문법으로 자바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변수명을 int라고 줬어요. 안 되겠죠. 헷갈리잖아요.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변수를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1에 안 된다고요. 선언해보면 동작 안 해요. 특수문자는 사용하면 안 돼요. 변수 이름에. 밑줄이랑 달러가 허용되기는 하나, 이거 시스템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관련 애들만 사용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본인들은 안 쓰는 게 맞아요. 요거 밑줄이랑 달러는 허용하지만 본인들은 쓰지 말고요. 본인들은 알파벳과 숫자만 변수 이름 지을 때 쓰는 거예요. 이미 선언된 식별자 변수명이나 메소드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메소드명도 식별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메인 있죠? 이미 쓰고 누가 선언해 놨는데 본인이 걔를 또 쓰면, 식별자로 또 쓰면 안 되겠죠? 메인, 우리 메인 함수 만들 때 메인 쓰잖아요. 이미 누가 쓰고 있는데 본인이 또 써요.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메소드도 배우고 클래스도 배우고 배열도 배우고 여러가지 배우는데 변수 명명법을 따른다. 동일해요. 결국엔 뭐예요? 알파벳하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결국 알파벳이랑 알파벳 대소문자랑 소문자나 숫자로 기술하는데 반드시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한다. 결국 이 얘기죠. 알파벳 대소문자랑 숫자로만 기술할 수 있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되죠. 이후에 나오는 뭐 메소드, 클래스, 배열, 배울 것들, 변수명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숫자나 문자로 기술해야 돼요. 솔직히 숫자도 안 쓰는 게 좋아요. 귀찮으니까 A1, A2 그런 식으로 기술하지 안 쓰는 게 좋아요. 결국에 그렇고요. 관용적으로 지켜야 될 거, 변수명과 메소드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변수명이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후 나오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대문자로 기술한다. 캣, 고양이의 나이를 변수에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기술하셔야 돼요. 이거 변수명 아무렇게 지는 거 아니에요. 소문자로 시작하시고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 대문자로 기술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라서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설명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쓴다고. 이거 안 지키시는 분 되게 많은데, 초임들은 되게 많은데 경력자들은 거의 100%예요. 안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욕먹어요. 자, 변수명, 메소드. 우리 메인 같은 메소드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 쓸 텐데, 걔도 변수명이랑 변수명과 또 동일해요. 커멀 케이스라고 해요. 낙타등. 밑줄 긋는 건 스네이크 케이스. 상식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강의들 들어보면. 자,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해요. 클래스만 솔직히 여기 뭐 빠진 애들도 있나요? 변수명. 배열도 뭐 변수명으로 보니까 나중에 배울 것들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클래스만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만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는 전부 대문자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설명하고 나면 예외사항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이거 뭐 법칙을 외울 필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다 외우셔야지 정답일 것 같아요. 어떤 분류를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프로그램 언어는 예외 상황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변수명 소문자로 시작한다고요. 소문자. 새로운 의미가 나오면 대문자. 소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의미가 나오면 대문자. 메소드명 마찬가지예요. 소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의미가 나오면 대문자. 클래스는 특이해요. 중요해요. 대문자로 시작. 소문자로 써도 만들어져요. 초임들 소문자로 만들어요. 욕먹죠. 클래스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고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또 대문자로 쓰고, 패키지는 전부 소문자 기술을 하죠. 파일하고 관련된 애들은 전부 소문자로 기술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운영체제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대소문자 섞어 쓰면 운영체제는 전부 소문자로 표시해 주거나 전부 대문자로 표시해 줘요. 근데 대소문자 섞어 쓰면, 옛날에는 이게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대소문자 섞어 쓰면 운영체제에서 소문자로 나오길래 소문자로 썼더니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런 경우 생겨요. 그래서 파일하고 관련된 애들은 전부 소문자로 반드시 기술해야 안 헷갈려요. 운영체제는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지가 맘대로 표기해요. 본인 대소문자 섞어서 쓰면 얘 전부 소문자로 바꾸거나 전부 대문자로 바꾸거나 그렇게 출력해요. 그럼 원래 파일 이름을 사용자가 못 찾아요. 그래서 보통 파일은 소문자 기술해요. 종종 있어요. 운영체제 마이 파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있어요. 뭐 자바. 얘를 찾으려 그래. 헐, 못 찾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마이 어딘가가 F가 대문자야. 마이 파일로 적어 놨어요. 운영체제는 못 찾아. 전부 소문자로 나와요. 근데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개발자가 어떻게 알아? 파일이나 그런 애들은 소문자 기술을 하시고요. 상수는 전부 대문자 기술. 뭐 나중에 배울 상수 서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름들을 전부 대문자 써요. 사이트 네임 여기저기서 많이 쓰니까 복잡한 이름을 문자열 상수로, IP 주소 여기저기서 많이 쓰니까 문자열 상수로, 파이 문자열 상수로.
특히 클래스 안에 선언된 상수는 복잡한 내용 생략할게요. 그냥 한번 찍어보고 마무리 하세요. 나중에 정말 기초 문법이 자바는 엄청 까다로워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입문이 어려워요. 입문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C나 다른 언어들은 간단한데 객체지향 개념 언어들은 입문이 되게 까다로워요. 자바는 완전 객체지향을 권장하고 있어서 다 배워야 이 간단한 코드가 자바 문법을 다 알고 있어야 이해되는 코드들이에요. 뭐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입문이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래스 안에 이렇게 선언하고 public, static, final, string 이렇게 선언하고 string 상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 변경 불가예요. 그리고 찍을 때 클래스 이름 점 id 어드레스 이렇게 찍었네요.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는 이거 찍으면 찍히잖아요. 이 값을 이렇게 값을 변경 못한다고요. 어드레스를 나 딴 걸로 바꾸고 싶어. 이런 식으로 딴 걸로 바꾸고 싶어.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런 변경이 안 된다고. 일반 변수는 변경이 되는데 얘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문자열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여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름 명명법 설명하느냐고 했어요. 상수는 전부 대문자로 기술하셔야 돼요. 대문자. 그 새로운 의미가 나올 때마다 밑줄로 연결해요. 됐죠? 자, 변수 이름 짓는 거 다시 정리해보면 대소문자 구분해요. 다른 변수예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int 더블 얘하고는 변수명으로 쓸 수 없어요. int 이미 자료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쓸 수 없다고요. 이미 선언된 식별자 변수명이나 메소드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int a 선언했어요. 두 번 선언 안 된다고요. 메인, 우리 메인 메소드 식별자로 쓰고 있죠. 이미 선언한 식별자들 함수건 변수건 또 쓰면 안 돼요. 메인 이미 있으니까 또 쓰면 안 돼요. 얘네들은 식별자예요. 나중에 배울 메소드와 클래스 배열 등도 변수 명명법을 따른다. 나중에 배울 메소드와 클래스 배열. 나중에 배운 거 이름 지을 거 있으면은 다 따라요. 이거 뭐 외워야지 답이 없어요. 관용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외워서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 변수, 메소드, 메인 메소드 이런 애들은 소문자로 시작. 새로운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기술. 소문자로 시작해서 대문자로 기술.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해요.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 우리 클래스 있죠?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제인이 항상 대문자로 기술을 했잖아요. 소문자로 기술해도 문제는 안 생겨요. 관용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패키지는 소문자로 기술하시고 전부 소문자죠. 상수는
대문자로 기술하시고, 상수는 변경이 불가한다 그랬어요. 여기 클래스 안쪽에 기술하고, 클래스 이름점 변수명, 상수명으로 접근해요. 클래스 이름점 상수명. 자, 문제 풀어보시고 56페이지까지 해보세요.